광복절인 모레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야당은 최근에 조국 전 대표와 윤명전 의원 등이 사면된 이 특사, 광복절 특사, 자기 편만 챙기는 정치 사면 아니냐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의힘, 개혁신당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불참 의사를 밝힌 인물들이 더 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취임식을 2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취임식 했잖아요. 수백억의 또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조국이나 윤미향, 최강욱 이런 사람들을 8.15에 사면을 하면서 그것을 국민 임명식이라고 포장을 하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 통합의 길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미 취임식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국민의힘이 전략적 정무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참석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거나 설득할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국민과 함께 출발하는 이재명 새 정부의 그런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임명하시는 그런 자리다라고 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자리이니만큼 일단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참 얘기는 전해드린 바가 있었다면 최성 평론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건강, 사실 이 대구 사저에서 서울까지 이동거리 포함해서 참석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다 남편분들은 고인이 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이순자 여사도 참석이 어렵다. 물론 다 고령이시긴 해요. 다만 이렇게 되면은 전직 대통령 혹은 전직 대통령의 부인들도 보수 인사 쪽은 거의 참석을 못하게 된 셈이 됐어요? 말 그대로 반쪽짜리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왜 합니까? 지난번에 이제 갑자기 보궐선거 성격으로 치러진 대선이다 보니까 바로 이제 취임식을 하고 국회에서 취임식하고 업무에 돌입할 수밖에 없어서 처음에 제가 알기로 이제 이거를 국민 주권의 임명식을 재헌절날 할까 8.15 할까 하다가 지금 8.15로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에서 50.3%의 국내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3개월 정도 일을 한 다음에 국민에게 100% 지지를 받는 쪽으로 우리가 통합과 어떤 실용의 행보를 갖는 차원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자고 기획을 했는데 그 당일 말하자면은 8월 15일 날 이렇게 국민 모두라고는 알 수 없지만 보수 진영에서 그렇게 반발했던 사람들의 사면 복권을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또 당사자들은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희화하고 그리고 얼마 전 선출된 당대표는 나는 사람과 악수하지 사람이 아닌 사람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야당을 겁박하고 그다음에 이 위헌정당을 통해서 야당을 해산하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그러면 100점짜리 혹은 통합의 행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충분히 이런 것을 인식했다 그러면은 속도를 조절하거나 방향을 틀거나 아니면 박수현 의원의 얘기처럼 끝까지 설득해서 야당을 그럼 끌어들일 거라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야당은 이렇게 정략적으로 안 오니까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이게 무슨 취임식의 의미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 거는 어쨌든 이거는 오롯이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야 되지만 정무적 관리에서 저는 이거는 조금 패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4명 특히 김옥숙 여사, 이순자 여사도 불참하겠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김재욱 대변인. 그러니까 최성 평론가의 지적은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카드이기 때문에 굳이 국민 임명식 참석을 요청 안 한다. 그래도 취임식을 여는 주인이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집권 여당이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좀 재차 밝히는 게 오히려 더 보기 좋은 모양새 아니냐라는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런 부분도 일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에서 예의를 갖춰서 전직 대통령들 또는 저희 대통령의 그 영부인들께도 직접 초대장을 전달하러 다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참석 초청을 아예 안 한 것과 관계없이 개인적 사정, 특히 건강상의 사정을 들어서 참석을 못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부분까지 지금 국민의힘이 정략적으로 참석을
불참하겠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같이 붙고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은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지금 이번에 사면과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참석을 보이콧하는 이런 방식으로 본인들의 그 노골적인 불만을 전달하겠다. 그것도 하나의 또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조차도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과연 국민의힘이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임명식, 그 임명식이라는 것이 임명식만을 위한 임명식이 아니라 8.15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일부 행사를 대통령의 임명식으로 진행하는 것까지 참석을 안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8.15 행사 전체를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것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것을 저는 뭐 당부 드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백억 예산이 낭비된다는 게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고 그 국민 임명식 불참하겠다라는 여러 명분은 바로 특히 뭐 이준석 대표 얘기 광복절에 조국 윤미향 사면을 축복하는 듯한 이런 기이한 행사에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 개혁신당에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조응천 전 의원이 출연해서 과거 본인이 사면 관련 업무를 맡았을 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법무부와 김대중 청와대에서 사면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3분의 1 복역했을 때는 안 됩니다. 그리고 권력형 비리 또 사회적 무리가 뭐 엄청나게 야기됐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그냥 있으면은 실무진으로서는 이걸 목숨 걸고 막는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깔끔하게 털라고. 근데 그냥 재심하기가 겁나니까 뭐 정치검찰의 뭐 전행에 의해 가지고 기소된 사건을 바로잡는 특별법을 뭐 지금 발의를 해놨대요. 그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은 재심을 신청하겠다. 송영훈 대변인, 그 사면 대상이다. 이제 곧 풀려날 조국 전 대표는 감옥에 갇힌 건 불행, 마음껏 독선 행운. 최강욱 전 의원 더 착하게 살겠다라고 했고 윤미향 전 의원 고맙습니다. 뭐 사면 대상이 됐고 이제 복권도 되고 여러 가지 할 텐데 이들의 이제 태도가 과연 사면이 됐으니까 나는 그동안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고 실제로 정치 검찰의 무도함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된 거다라는 얘기가 이번 사면을 정치 사면이라고 비판하는 그 야당의 시각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면 복권이 됐다고 해서요. 그 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판결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는 1심, 2심, 3심 통틀어서 10명의 법관이 의견 일치했습니다. 징역 2년이었죠. 그 판결문에 어떠한 허위 공문서 행사, 위조 공문서 행사 이런 것들을 했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최강욱 전 의원 더 착하게 살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원래도 착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인가요? 허위 인턴 증명서 작성해 준 것 판결문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본인의 사익을 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광복절, 그것도 80주년 광복절에 사면해 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본인이 사면되기 전에도 SNS에 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해요. 이런 글을 올리고 윤미향 전 의원이요. 그렇죠. 사면되고 나니까 고맙습니다라고 한 줄 딱 올렸는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에서 이 사면의 명분을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과 통합한다는 것인가? 일본 국민과 통합한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면 복권과는 별개로요, 장현주 변호사님. 아예 조국 혁신당에서는 대법원 판결이라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라. 재심도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없었던 일, 말도 안 되는 입시 비리 혐의가 더 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재심을 하면 가능한 일인 겁니까? 사실 사면과 재심은 엄격히 구별이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사면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도 되고 또 복권도 되는 절차라고 한다면 재심은 말 그대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불복해서 재판을 받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재심은 당연히 우리나라 사법 절차에서도 엄격하게만 인정됩니다. 뭐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만 그런 등에서만 엄격하게 지금 되는 것인데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또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조국 전 대표가 그냥 사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판결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음으로써 결국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정치적인 부담을 다 씻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심 사유는 뭐 정치적인 부분과는 별도로 법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재심까지 나아갔을 때 이런 부분들이 법원들이 받아들여져서 재심 자체가 열리게 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명백해 보입니다. 이번에 광복절 특사 정치인 27명을 발표하면서 강유정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 비판들이 있으니까 아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웠던 뭐 측근들의 사면은 완전히 배제하고 얘기를 했다라고 했어요. 뭐 사실 조국 전 대표 말고도 이화영 전 부지사 사면 얘기가 그 전부터 나왔었기 때문에요. 송영훈 대변인,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최근에 접견을 한 모양인데 몸은 아프지만 묵묵히 견디면서 검찰에 의한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특사 이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 옥중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적지 않아 보인단 말이죠. 나도 사면해달라라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죠. 그런데 행여라도 이재명 정권에서 저런 사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끝난 게 아니에요. 잠시 멈춰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엄연한 공동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공범의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선행 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면은 결국 본인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고 본인 재판에서 또 증인으로 나올 수도 있는 그 공동 피고인에게 은전을 베풀어서 나중에 본인 재판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저것을 찾고 대북 송금이 조작 사건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상세한 근거들이 판시되어 있는지는 그동안에 저희 뉴스탑 10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다뤘죠. 이걸 뒤집고 싶으면은 명백한 새로운 증거를 갖고 재심을 청구를 하십시오. 재심 청구는 못하면서 저렇게 조작 사건 운운하는 것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김준우 대변인, 근데 제가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를 뭐 단순히 김광민 변호사가 얘기를 했다고 저희가 질문과 주제로 짚어본 건 아닐 테고 뭐 이번 사면에서 제외돼서 실망이 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의연했다. 왜냐하면 이 이른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 관련을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 김광민 변호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인가요? 김병기 원내대표, 한준호 최고위원 등등도 얘기를 계속 언급하는 게 이게 마치 다시 수사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뭐 임기 내에 혹은 이화영 전 부지사 사면을 밑자락 가는 거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도 있어요. 뭐 지금 방금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사면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증언들이 계속해서 뒤집히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다른 사람들의 증언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라든지 아니면은 김용 전 부원장이라든지 뭐 정진상 그 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소위 가깝다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이번 이 특별 사면에 언급조차 거론조차 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이 부분까지 한꺼번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것처럼 또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 특별 사면에 거론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이른 얘기고 또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위까지 만나봤습니다. 최악의 정치 사면 광복절 특사 아니었냐 비판으로 불참하겠다는 국민 임명식에 불참하겠다는 보수 쪽 얘기가 하나하나 인물로 짚어봤습니다.